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체 헌혈은 예약조차 없고 이를 받쳐주던 개인 헌혈까지 줄었습니다. 150억 공영 주차장을 두고도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양덕동 일대 기획보도입니다. 밤이 되면 대형 차량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불법 주정차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로 손꼽히는 진해 군항제가 3년 연속 취소됩니다. 이달 중순 개최 시기가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창원시는 코로나 확산으로 축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낮 불이 났던 창원 마산회원구 제2금강산에서 16일 밤 다시 불이 나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 시간 오미크론 확산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혈액 보유량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나날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산하던 창원 헌혈의 집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혈액 수급이 심각하다는 소식에 지역의 한 단체가 캠페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에 나선 데 이어 지역민에게도 동참을 호소합니다. 헌혈 봉사만큼은 꼭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3번씩은 정기적으로 꼭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 있는 RCY 친구들이나 젊은 검도의 실험부 어떤 친구들이라도 동참해서 필요한 곳에 꼭 헌혈을 하기 위해서 오늘 헌혈을 하게 되었고요. 겨울철은 방학과 호흡기 질환이 많아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더해지면서 올해는 심각합니다. 17일 기준 경남의 혈액 보유량은 3.41분, 특히 O형은 2.91, A형은 2.41로 의료기관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공급할 수 없는 3일분 미만의 주의 단계입니다. 문제는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전체 헌혈의 40%를 차지하는 단체 헌혈은 취소되거나 예약조차 잡히지 않고 지난해까지 이를 메워주었던 개인 헌혈도 급감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코로나로 2020년부터 줄어들던 헌혈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2,000명 넘게 줄었고 단체 헌혈은 1,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후 오히려 늘었던 개인 헌혈도 1,0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지난해처럼 재난 문자로 위기를 알릴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지금 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1년 차 때 우리가 위기를 처음 당했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혈액 사정이 매우 안 좋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3.01분 이하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헌혈을 참여해 주셔서 병원의 환자들이 수혈 걱정 없이, 혈액 걱정이 없이 수혈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팩의 혈액으로 살릴 수 있는 3사람의 생명. 혈액원은 시설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주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텅 빈 공영 주차장을 두고도 인근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으로 밤이 되면 더욱 심각해지는 양덕동 일대 불법 주차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막을 대안은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양덕부설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 방송 이후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갓길에 불법 주차된 승용 차량들 사이로 대형 덤프 트럭이 눈에 띕니다. 이와 같은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는 밤이 되면 더 기승을 부립니다. 깜깜한 밤이 되자 승용 차량이 떠난 자리는 덤프 트럭과 전세버스 등 대형 차량이 대신합니다. 대형 차량들의 밤샘 주차에 차량과 보행자들은 낮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입니다. 큰 차들은 밤새 주차를 많이 하니까
저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차 다니는 것도 그렇고 뭐 애들 다니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위험하죠.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상습 불법 주차에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이 길을 지나다니는데 약간 불법 주정차가 안 돼 있으면 바로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차선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이 도로에서 단속된 불법 주차 차량만 2,500여 대. 해당 구청이 하루 평균 500여 대 이상 주차 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잠시 주차해도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주차를 하게 됩니다. 타인을 생각하고 공공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민의식이 우리 주변에서 확대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양덕동 인근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장 확보 등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야구장 인근 공영 주차장이 들어서긴 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엔 거리가 멀어 상업시설과 주거 밀집 지역에 새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건립을 위해 부족한 창원시의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산호천변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또 가장 시급한 그런 과제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뭐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이면 더욱 몸살을 앓는 도로. 차량 증가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공공주차 정책이 되풀이되는 불법 주차를 막을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 정상 등교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여러 시민들도 우려를 포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정상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선제검사를 통해 수요일과 일요일에 자가검진 키트 음성이 나오면 등교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일선교육청도 정상 등교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확진자 폭증 상황에 정상 등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네, 지금 3월 달에 갔을 때 자가 진단 키트만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그 정확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에 확진이 된다면 그 책임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한테 온전히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안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약하잖아.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우선에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사람이 안전해야 되니까 가게는 또 가게들에도 그거를 저는 일단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추세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조금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때 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학생은 정상 등교를 했을 경우 학교가 지는 부담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학교에 되게 무거운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에서부터 저는 솔직히 별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움이 되게 많이 초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 현재 다른 활동들은 다 하면서 학교만 안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비대면 수업을 할 때 발생한 학습 공백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학교를 안 가더라도 학원은 또 가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유롭게 애들끼리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들 컨트롤을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방송으로서 공부를 하니까 제대로 집에서 우리 손자들도 보니까 잘 안 된다 하더라고 보니까 예 원격 수업을 하니까 예 학교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실외 활동을 늘리고 또 바깥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등교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의 철저한 방역 체계 안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어차피 코로나는 대부분이 식당 이런 데에서 놀러 다니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학교 등교해서 철저히 방역 지키면은 오히려 학생들의 수업에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개학까지 2주 남짓 남은 시점, 3월 중순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산불, 강풍에 불길이 확산되며 진화에 애를 먹었는데요.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농업용 반사필름이 날아가 전신주에 닿으며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건조한 겨울에는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산림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80%가 겨울과 봄철에 일어났습니다. 현재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순간순간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등산 중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나 산림청으로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때 산악 위치 표시판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17일 경남을 찾아 윤석열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창원에 이어 오후 1시쯤 김해 내외동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인사를 하며 지역 민심을 살폈습니다. 이후 김해 수로왕릉 앞에서 진행된 김해 공동 선대위 출정식에 참여해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김해 시민들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정권 교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15일 낮에 불이 났던 창원 마산회원구 제2금강산에서 16일 밤 다시 불이 나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16일 밤 11시 5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제2금강산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진화 헬기 4대와 인력 약 150명이 동원됐으며 불은 17일 오전 7시 55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나면서 땅속에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다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거 운동원들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가족이 악의적인 소문을 멈춰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6일 SNS에는 안철수 캠프의 버스기사 사망사고 피해자는 저의 하나뿐인 아버지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아버지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털사이트의 기사와 댓글로 인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문들이 돌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한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아왔고 그런 말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안 후보는 자신의 SNS에 참으로 비통한 마음뿐이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면서 두 분을 잘 모시고 제대로 된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전국 최대 봄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창원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정부의 지역 축제 취소 권고 등을 감안해 다음 달 26일부터 열흘간 열릴 예정이었던 진해군항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벚꽃 개화식이 상춘객 방문 자제를 당부했으며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관광객 편의시설도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여기에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